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가 그냥 오락가락 그냥 축축하게 내립니다. 가르동 같은 남자 미시다박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오늘 자전거 붙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뭐 우울하고 그럴 때 그 박우철이 불렀죠. 뭐 세월에 던진 사랑이라고 그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 전자올겐으로 그냥 그 이제 좀 템포 빠르게 그나마 조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오늘은 원인도 모른 채 증가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쉽게 고쳐요. 근데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서양의학적으로. 굉장히 슬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 여기 이 허벅지 뼈다구입니다. 이 뼈다구 맨 꼭대기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대퇴골두, 거기에 무혈, 피가 없어서 괴사, 썩어가는 증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이라고 해요. 이건 1925년도에 처음 보고된 질환입니다. 우선 이 궁뎅짝에 통증이 생기고 이 쩔뚝거리고 양반 자세를 못 앉아요. 양반대로 이렇게 앉질 못해요. 쩔뚝거리고. 그게 특징이에요. 사타구니에 통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바닥에 철푸덕 남자들 그 양반 자세 이렇게 앉질 못한다. 그리고 뒤에서 볼 때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엉덩이 뼈에도 통증이 나오고 이러면 뭐 우리가 보통 가는 게 어딥니까?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뭐 어쩌고 이렇게 그래요? 그럼 그냥 통증 클리닉이나 정형외과 가면 주사 한 방 놓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형외과 의사도 이게 무슨 뭐 척추 질환인 줄 알고 그냥 통증 주사 전부 스테로이드죠. 그냥 주사 딱 몇 방 갈기고는 약 주고 가라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사타구니에 통증이 생기거나 바닥에 양반다리를 앉았을 때 앉지를 못하는, 이런 통증 때문에 앉지를 못하는 불편한 자세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걸어다닐 때 다리가 쩔뚝거리는 이 증상은 척추가 아팠을 때는 이렇게 똥 싼 자세로 걸어요. 그 비교가 되잖아요. 금방 하는데 뭘. 고관절에 통증이 발현됐다면 벌써 괴사가 대퇴골 꼭대기에, 이런 꼭대기 부분에 괴사가 진행됐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골반과 대퇴골, 허벅지 뼈를 연결하고 또 체중을 지탱하고 걷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걷는 게 아주 불편해서 쩔뚝거려요. 뒤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피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사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 이걸 갖다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이다. 그런데 보면 서양의학적으로 괴사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두 번째는 뭐 방사선 촬영을 해서 뭐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 술을 많이 먹거나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을 자주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이에요. 여기서 음주라고 하는 것은 뭐 술이 왜 그러냐, 술 속에 있는 단맛, 액상과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맛이 이런 뼈다구를 망가뜨리는,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토국수, 단맛이 많이 들어가면 신장에 관련된 부위와 그 관련된 장기들이 전부 다 손상당해요. 그 중에 하나가 뼈다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상들을 보면 사타구니와 엉덩 부위에, 궁뎅짝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운동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특징이에요. 이건 이렇게 푹 퍼질러서 양반다리 앉으려면 못 앉아요. 아파서. 그리고 뭐 급하게 뭐 방향을 전환하거나 뭐 섰다가 가거나 하면 아파서 통증 나. 그래서 쩔뚝거리기가 뭐 어쨌든 뒤에서 보면 쩔뚝거려. 그럼 꽤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통증으로 이 잠도 잘 못 자요. 수면 장애도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 발견해서 뭐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꽤 많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기립과에 해야 돼. 치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게 뭐 몇 년 만에 하는데 지금은 뭐 기술들 좋아서 한 기립과에 하더라도 한 3, 40년 쓸 수 있다니까 뭐 그렇게 뭐 자원 의료 기술이 발달한 건 맞아요. 에? 그런데 이제 기립과에 하고 나면 감염되는 거, 그 다음에 잘 빠져버리는 거,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다리 길이가 내 몸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리 길이를 맞춰지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 그 다음에 골반의 불균형,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조시가 잘 안 맞춰지는 것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관절 전문의에게 꼭 상담을 받아서 이런 더 병이 깊어지기 전에 뭐 할 얘기도 없어요. 기립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절 질환을 뭐 예방하고 뭐 이미 진행된 거는 뭐 예방이고 뭐고 뭐 없어요. 바닥에 쪼그려 앉고 무엇이 뭐 양반다리 하고 그건 벌써 진행이 되면 못 앉아요. 자,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관절 부위 중에 고관절은 간이 관여되어 있어요. 간이 주관해. 그래서 일단 고관절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간 기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빼다구는 콩팥이 관이에요. 그 두 개가 합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일단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고관절 이 간과 뼈다구 신장이 왜 망가졌느냐. 또 이 두 가지 장기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요. 우선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단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맛이 들어가면 공교롭게도 간과 콩팥이 동시에 망가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폐물을 배출했는데 노폐물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세 번째는 독성을 해독하는데 독성 해독을 못해. 누적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장기는 인공감미료에 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 빵, 떡, 뭐 케이크 이런 들쩍지근한 걸 평상시에 자주 먹었다. 그럼 현재인들의 지금 식습관 보면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들쩍지근한 쓰달차싱, 그 뭐 케이크나 뭐 이런 나부랭이들 자꾸만 주워 먹으니까 이런 대퇴골두 무혈괴사증도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는 증가 추세에 있어요. 또 그리고 30, 40대가 이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60대 넘으면 뭐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단맛을 줄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30, 40대, 30대에서 50대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이에요. 의외로 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맛을 줄여라. 그리고 짠맛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일단은 이 콩팥 기능이 좋아야 되니까 빼다구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 원인을 모르게 증상으로 찾아야 됩니다. 사타구니가 불편하다. 통증이 생긴다. 양반 자세로 못 앉는다. 뒤에서 보니까 쩔뚝거리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건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것 갖고 여기 일반 정형외과의 통증 클리닉에 가봐야 다 쓸데없는 처방만 해요. 딱 스테로이드밖에 몰라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이걸 쏘면 오히려 신장과 간은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잘못 오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을 척추 질환으로 잘못 오인해서 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무릎 해가지고 뭐 디스크 점검을 하고 척추관 협착증 점검하고 그때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왔으니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처방을 해야 돼. 진통제밖에 없어요. 왜? 불편하다고 통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자주 먹어야만 이런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이 고관절 부위 여기는 간 경락이 디귿자로 꺾여서 지나가요.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기혈의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럼 간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봐요. 그럼 간 경락은 어디에 있냐? 엄지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에서부터 시작되고 종착역이 돼요. 그러면 걷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엄지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을 자꾸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어. 그래서 맨발로 걸어라, 경침베개 밟아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발로 걸었으면 이런 병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조혈모 세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피를 만들기도 힘들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뭐 그냥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 몇 방 맞고 그래야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맞고 뭐 통증 좀 완화시키고 하다가 결국 방치해서 병을 키우면 결국 고관절을 기립까지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불편한 점들을 그냥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수없이 강조했어요. 나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다. 결국은 고관절 기립과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식습관들 앞으로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빼다고 근육 관련 질환 전부 다 음식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음식으로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줄이고 스달차싱을 줄이고 그리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는 식습관을 가졌다면 이런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생 후에 해봤자 이건 이미 늦습니다. 이 빼다구가 부러진 거하고 썩어서 이 망가지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고름이 살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부러진 것은 이게 접합이 되지만 이게 썩어서 이게 뭉그러지고 녹아내리는 것은 재생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스달차싱 조금만 신경 쓰세요. 스달차싱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거 이런 것 좀 줄이면, 그리고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면 아주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 결과 내가 뭔가 좀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전조 증상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현재 화식으로는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은 어려워요. 생식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내 몸에 나타난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런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다면 이런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애초에 어떤 거든지 초기에 벌써 이 초기라고 하는 얘기 전에 벌써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배합하고 식습관을 개선했다면 이런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괴사증 여기에 이 인공관절 치환술 이걸 길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 정신질환, 그 다음에 빼다구 질환, 육체질환 모든 것이 음식이 원인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알지 못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앞으로 시대에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대퇴골두 무혈괴사증도 하나 해당된다. 근데 아쉬운 거는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병을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이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음식 아니면 안 되겠다. 야, 정신 차려서 음식을 바로 먹고 올바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오늘 또 침튀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에 멋있고 맛있는 저녁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